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지식을 고민하는 한도수 학생입니다. 오늘 영상은 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어떤 물체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각의 개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로 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번 각의 뜻, 2번 각의 표현 방법. 각의 표현 방법에는 60분법과 호도법이 있습니다. 60분법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3번 일반각, 4번 두 동경의 위치관계.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번 각의 뜻. 각이라는 것은 시초선과 동경 사이를 각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이쪽 방향이 있을 것이고, 이쪽 방향, 이 방향, 네, 이 방향, 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선을 하나 정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하든, 이걸 기준으로 하든, 이걸 기준으로 하든, 기준이 되는 선을 하나 정해 놓고, 그 각각 방향을 나타내는 선들과 그 사이를 네, 각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X축 양의 방향으로 생기는 방향 있죠? 그거를 기준으로 놓고 모든 각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항상 이 선이 되겠습니다.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네, 오른쪽이죠? 요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시초선이라고 그래요. 시초선. 기준이 되는 선. 네, 이 기준이 되는 선을 이걸 기준으로 이 모든 선들의 그 사이가 이렇게 크기가 다 달라지죠. 그거를 각이라고 할 거예요. 그거를 지금서부터 표현할 겁니다. 자, 일단은요. 각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나타내는 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이 방향, 여기 지금 긋지도 않았지만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네, 방향을 나타내는 선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선들 중에 하나를 기준선으로 잡고 그 기준선을 시초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방향을 나타내는 선들을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 자, 동경이라는 거는 방향을 나타내는 선을 말하는 겁니다.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네, 시초선인데 방향이 또 이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잖아요. 이 시초선도 동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각이라는 거가 시초선과 동경 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초선과 동경 사이, 네, 이 사이, 이게 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여기만 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초선과 동경 사이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쪽도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말을 하실 때 얘를 먼저 말해 주세요. 시초선과 시계 방향으로 시초선과 동경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사이를 양각이라고 합니다. 양각. 얘를 먼저 읽어주세요.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사이인데 시초선 읽어주셔야 돼요. 시초선과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사이. 시초선과 동경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사이. 그 사이를 양각이라 부르고, 네, 얘를 먼저 읽어주세요. 시초선과 동경이 시계 방향으로 생기는 사이. 네, 시계 방향으로 생기는 사이. 이거를 음각이라고 합니다. 음각. 자, 각을 배웠는데요. 양각과 음각이 두 개 존재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오시대요.
자, 그거를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자, 양각이라는 거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네, 중요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항상 시초선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사이가 되는 거고, 음각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과 시계 방향으로 생기는 사이를 음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고, 요게 기준선이에요. 요게 기준선. 자, 방향을 나타내는 선인데, 자, 저쪽에 이쪽, 네, 동경, 이쪽 방향을 나타내는 선을 그렸습니다. 이게 동경이죠? 그러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 동경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각, 이 각이 양각. 시초선 기준으로 이 동경과 시계 방향으로 생기는 요각, 요게 음각, 요거를 정확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각을 이제 뭐로 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로 표시해야 돼요? 각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의 표현 방법. 2번 각의 표현 방법 60분법 호도법. 자, 60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바퀴를 360도로 보고 동경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운 방법인데 그때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어버린 분들은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시초선이죠. 기준선이죠. 그럼 방향을 나타내는 이 선들이 무지 많은데 그 선들이 이렇게 쭉 움직이다가 이쪽으로 다시 네, 이렇게 있고 이 방향도 있고 이 방향이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다시 이쪽으로 시계는 이렇게 돕니다만 우리가 양각을 기준으로 그 모든 설명들이 양각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요 동경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 주셔야 돼요. 시계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 방향으로. 자, 동경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이 한 바퀴를 360도로 보고 동경의 위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 자, 이거 우리가 원점이라고 부르죠.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 한 바퀴를 360도로 본 거니까 이게 좌표평면 4등분 아닙니까? 4등분. 그러면 얘는 당연히 한 바퀴가 360도인데 요 각도가 4개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 동경의 크기는 90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동경의 위치는 90도라고 얘기합니다. 90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60분법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기준선이죠. 얘도 동경이에요. 이 방향을 나타내는 선은 다 뭐라 그랬어요? 동경이라고 불러요. 방향을 나타내는 선들은. 자, 얘는 기준선이니까 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 방향, 저 방향 그렇게 했는데 이걸 정해 놓으니까 자, 여러분들 45도 방향을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는 머릿속에 이게 90도니까 이쪽하고 네, 정중앙을 요렇게 요 방향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45도는. 아시겠죠? 자, 나를 기준으로 지금 원점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네, 여기를 나라고 보세요. 나를 기준으로 180도 방향을 보세요. 그러면 어디로 봐야 돼요? 네, 여기가 이 한 바퀴가 360도인데 이게 90도니까 요것도 90도죠?
개는 180도. 이쪽을 보란 얘기예요. 이쪽 방향이 180도가 되는 거란 얘기죠.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210도는 어디입니까? 그럼 210도의 방향을 찾아보세요. 아까 치면은 각을 정의하기 전에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자, 말만 표현이 됐을 뿐 정확한 위치가 서툴렀는데 지금은 210도 하면은 여기가 90도라 그랬죠. 이게 한 바퀴 360도인데 여기 4개 똑같으니까 90도가 돼서 90도, 90도, 180도. 이 90도를 3등분 하게 되면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죠. 다들. 그러면 210도면은 요 180도에 30도인가? 네, 이 방향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도구가 각이라는 얘기예요. 각이요. 근데 각을 표현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지금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60도, 90도 이런 거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거 말고 호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60분법이 사람의 뇌에 가장 빨리 들어오는 방향을 나타내는 각이 맞아요. 맞는데, 네,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 각도가 계산상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거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 호도법을 60분법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 호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요. 60분법이라는 거는 이 한 바퀴를 360도로 보고 그걸 360등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게 4등분 됐으니까 이게 하나당 90도가 된다는 얘기죠. 90도를 또 가운데 자르면 45도, 3등분 하면 30도, 그래서 쭉쭉 잘라 나가면은 1도, 2도, 3도 정확한 그 방향 표시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왜 60분법이라는 이 60이 들었는지, 그리고 이게 왜 360도라는 거가 왜 이거 한 바퀴를 360도라고 봤는지 거기에 대한 약간의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거는 그냥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360도라고 한 기원은 없어요. 추측하는 겁니다. 다 추측하는 건데, 자, 바빌로니아 문명에서 이 각도가 사용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해가 이렇게 도는 걸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해가 한 바퀴 도는데 360일 걸리는 걸로 그분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면은 1도가 지나가는 거죠. 거기서 왔다라는 설이 그런 추측이 지배적인데요. 추측은 추측일 뿐입니다. 자, 360도 한 바퀴로 본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렇게 나누는 게 왜 60분법이냐? 자, 지금 360등분 하면 1도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1도. 지금 1도 크게 그렸는데요. 여러분 안 보일까봐 좀 크게 그렸습니다. 자, 1도도, 이거도 정확한 방향 표시가 안 돼요. 자, 정밀한 거를 하면은 요 사이에 또 선들을 그어서 더 정확한 방향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요거를 1도를 또 나누는데 이걸 60등분을 합니다. 60등분을 해요. 그래서 60분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 60등분을 하는데 우리가 1cm, 1cm면 요 길이죠, 요만큼. 근데 이것도 어떤 길이를 잴 때 너무 정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10등분 하잖아요. 얘는 10등분 해가지고 요 하나를 1mm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각도라는 거는 10등분 하는 게 아니라 60등분을 해요. 그래서 60분법이라고 붙은 겁니다. 여러분 1시간 길잖아요. 그걸 쪼개잖아요. 60분으로 쪼개죠. 60분. 네, 이렇게 60등분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60분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됐고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라는 존재를 기준으로
네, 사방팔방으로 가는 방향을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 이 각이 생겨났다라는 거. 그리고 60분법으로 표시하는 거는 이 한 바퀴가 360도고 45도 방향은 이 방향이라는 거 금방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가 되시는 거죠. 90도는 이 방향이 되는 거고. 네, 아무튼 각의 표현 방법은 60분법이 있고 호도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 뭐라 그랬어요? 동경이에요. 동경. 이 동경을 어딘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 각이 안 만들어졌을 때는 힘들죠. 이 방향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45도, 뭐 90도, 110도 정확한 이 방향 표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라. 자, 60도 그러면은 어느 방향일까요? 대충 하지 마시고 60도면은 지금 이게 한 바퀴가 360도니까 요거 하나당 90도란 말이에요. 90도를 3등분 해보세요. 예, 그거는 대충 하세요. 예, 그거는 대충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3등분 하면은 30도, 30도니까는 지금 60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요거를 요렇게 요쪽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은 제가 이게 정밀하게 하려고 근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 요 그리는 거는 거의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만 네,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화살표 거주시고 60도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 60도를 나타내는 동경을 정확하게 그린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선이 네, 이렇게 일자로 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250도 250도면은 이 90도 180도 여기 270도죠. 270도니까 이제는 대충 요 방향이죠. 요 방향. 그래서 기준선 네, 시초선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네,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방향으로 왔다 이 방향에 있는 사이다 그걸 나타내 주기 위해서 여기 화살표 거주시고 250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동경의 길이는 네, 상관없습니다. 쭉 가도 되고요. 네, 적당한 길이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마이너스 315도를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라는 거는 일로 가면 안 돼요. 여기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90도, 180도, 270도, 315도면은 270 지금 90도, 90도, 90도니까 여기까지 270도죠. 315도면 45도 더 가야 돼요. 네, 절반이 되겠습니다. 90도니까 절반 가면 45도죠. 그럼 315도인데요. 네, 여기 이쪽으로 갔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마이너스 315도 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요. 요 동경 있잖아요. 요 동경 지금 요 동경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 동경이잖아요. 동경 앞으로 동경 많이 나오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 동경이다. 빨리 인지해 주시고요. 얘를 그냥 여기서 보면 뭡니까? 지금 답은 이거고요. 지금 추가 설명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45도잖아요. 45도 하면 편한 거예요. 45도에 어떤 물체가 있다. 그렇게 해야지 빨리 어딘지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굳이 이거를 마이너스 315도의 위치에 어떤 물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듣는 사람이 좀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술이기 때문에 학문이기 때문에 네, 이 동경은 45도도 맞고 이 동경의 위치는 45도도 맞고 마이너스 315도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네, 하지만 양각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양각으로 여러분들이 표시하시면
하는 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너스 210도. 마이너스 210도면 여기서 가야죠. 여기서 90도, 180도, 210도면 30도만큼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네, 이쪽으로 음각일 때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마이너스 210도. 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번 호도법.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값을 각의 크기로 표시하는 방법이 호도법이 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을 여러분들이 그려주시고요. 자, 반지름은 그 크기 아무렇게나 그리시기 바랍니다. 반지름이 1인 거도 되고요. 뭐 10인 거도 되고 아무렇게나 반지름은 상관없습니다.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동경을 하나 그려볼까요? 동경을 여기다 이렇게 그렸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각을, 여기를, 이 시초선은 얘죠, 시초선. 네, 시초선은 얘니까 얘랑 이 동경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이 각, 얘를 표시를 하는데, 얘를, 여기를 우리가 수학에서 모를 때는 x로 놓는데, 각을 모를 때는 네, 세타로 놓습니다. 이 세타를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자, 60분법일 때는 요 대충 한 50도와 60도 사이가 되겠네요. 네, 뭐 50도 뭐 이렇게 도로 표시를 하면 되는데, 이 세타를 호도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호의 길이 있죠. 호의 길이라는 거는 네, 기준선과 동경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 이 거리, 네, 이거를 이 모양을 호라 부르고 네, 요 길이를 호의 길이라고 그래요. 이 호의 길이 이거를 우리가 L로 표기를 합니다. 이거를 반지름, 네, 반지름 R로 나눈 값을 여기 이 각으로 놓는 거예요. 호도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호의 길이가 3cm고 여기가 반지름이 3cm다. 3분의 3은 1이죠. 그러니까 요 세타, 요 동경의 그 위치는 1이라고 하는 거예요. 1. 1도 하면 안 됩니다. 1도는 조그마한 각이에요. 360등분을 해서 나온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 얘는 여기 호의 길이가 3이고 요 반지름이 3이다라고 하면은 요 각의 크기는 1이라고 그래요. 1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1 라디안. 네, 줄여서 네, RAD로 쓰고요. 또는 아예 안 씁니다. 안 쓰면은 요 도가 있는지 없는지 봐주셔야 돼요. 도가 있으면은 60분법 아주 적은 각, 도가 없으면 1 라디안 그냥 1, 이거는 큰 각, 엄청 크죠. 요거는 이제 요 각을 우리 60분법 각으로 치면은 57도 17분 45초가 되는데 여기 44.8인데 그냥 반올림 하겠습니다. 네, 약 57도란 말이에요. 57도. 1도 아주 적은 각이에요. 1 라디안. 네, 이거는 57도라는 큰 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제 각을 보실 때 도가 붙어 있는지 도가 안 붙어 있는지, 도가 안 붙어 있는 표시 방법이 호도법. 호도법은 어떻게 나온다? 네, R분의 1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값을 각의 크기로 놓는 거가 호도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를 볼게요. 한 바퀴. 아까 한 바퀴는 60분법일 때는 360도로 본 거죠. 그럼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 이 한 바퀴가 몇 도로, 몇 도가 아니라 뭐로 표시가 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호의 길이를, 한 바퀴는 호의 길이가 원의 둘레가 되어버려요. 반지름 나눕니다. 원의 둘레 길이 공식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R로 나눠버려요. 네,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60분법일 때는 이 한 바퀴를 360도, 호도법으로 할 때는 이 한 바퀴를 2파이로 보는 겁니다. 2파이로. 그러니까 한 바퀴를 2파이로 보니까 네, 요것도 4등분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경이 여기 있다라고 치면은 이 각도는 뭐가 되냐면은 4로 나눠야죠. 얘를 2파이를 4로 나눠서 2분의 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이 동경의 표시를 2분의 파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60분법으로 얘기를 하면은 90도. 네, 90도. 인간의 뇌는 90도가 편해요. 편한데 90도라는 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인식하기는 편한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는 이 호도법이 호도법을 꼭 써야만 돼요. 그래서 이 각이라는 거를 60분법 각을 호도법으로 여러분들이 바꾸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게 180도죠. 180도는 요거가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요거 하나가 2분의 파이니까 호도법으로 하면은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파이는 60분법으로 얘기할 때는 180도가 되겠습니다. 180도. 자, 그러면 이 60분법 각을 호도법으로 바꿔야 되고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도를 호도법으로 바꿔라 그러면 180도가 파이잖아요. 그럼 30도는 이걸 6으로 나눈 거니까 같이 나누죠. 6분의 파이. 요거를 호도법으로 바꾸면은 6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도법의 각과 60분법의 각을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들이 바꾸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고 호도법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호도법이라는 거는 각의 크기를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값을 각의 크기로 표시한다라는 거. 자, 각의 크기, 이 각을 세타라고 몇 도인지 모르는 거를 x라고 대부분 놓는데 여기 각도에서는 세타라고 놓습니다. 세타인데요. 발음이 세타. 네, 세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R분의 L. 1번 다음 동경의 위치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동경이 여기 있습니다. 호도법으로 나타내는데요.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세 개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거는 1이니까 180도죠. 180도인데 호도법으로 하면은 파이란 말이에요. 3등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동경의 위치는 3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이 파이를 여기 3등분 됐으니까 3분의 파이 맞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거를 음각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싶으신 분은 이거는 그냥 연습하는 겁니다. 음각으로 표시할 때는 이 한 바퀴가 2파이기 때문에 3분의 파이를 빼보세요. 얘는 3분의 6파이죠? 3분의 파이 빼버리면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경을 나타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이 동경을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 양각일 때는 3분의 파이고 음각으로 표시하면 마이너스 3분의 5파이가 된다는 거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기준선 이거고요. 지금 이게 점점점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의 그 위치, 동경의 위치를 지금 나타내야 되는데요. 지금 요 한 바퀴에서 반 바퀴 돌고 요거 조금 맞습니다. 근데 여기 온 거 보면 요 3등분 됐다라는 표시예요. 이쪽도 180도 파이인데 3등분 됐으니까 3분의 파이 하시고
자, 이미 요거 반바퀴 파이만큼 왔죠? 파이만큼 온 데다 요만큼 3분의 파이 더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 더해줘서 3분의 3이니까 3분의 4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분의 4파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만약에 음각으로 표시하라 그렇게 나오면은 네, 이쪽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요 방향으로. 그거는 이 한 바퀴가 2파이가 되기 때문에 3분의 4파이를 빼세요. 여기서 이 3분의 6파이죠. 3분의 4파이 빼면 3분의 2파이예요. 자,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3분의 2파이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각들을 변환하시오. 네, 60분법 30도로 호도법으로 호도법 4분의 파이를 60분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네, 실제 학교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0도는 여러분이 60분법하고 호도법일 때요. 잘 보세요. 이 도가 있는 거를 호도법으로 할 때는 항상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 주시면 돼요. 180도분의 파이 곱해 주셔서 요거 약분하면 6이 되죠. 여기 6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90도는요. 90도 하실 적에는 도가 나오면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 주면 된다. 그래서 2분의 파이 하시면 돼요. 2분의 파이. 360도는 360도 곱하기 도가 나오면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 주면은 호도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파이가 되는 거죠. 얘는 2파이. 네, 그냥 2파이로 알고 계신 분, 한 바퀴, 호도법은 한 바퀴가 2파이고 60분법은 한 바퀴가 360도니까 그냥 2파이 해도 되고요. 나머지 각들 때문에 도가 나오면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줘서 호도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제 호도법이 60분법으로 갈 때는요. 4분의 파이가 몇 도냐면은 이 파이를 180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 약분하면 45도가 되겠습니다. 네, 3분의 파이는 몇 도냐면 얘를 180도니까 약분하면 60도. 이런 식으로. 네, 파이는 그냥 외웠죠? 180도라고. 180도로 바꿔서 하라 그랬으니까 180도 이렇게. 자, 2번 다음에서 60분법은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60분법으로 고쳐라. 네. 여기 16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도가 나온 거는 호도법으로 바꿀 때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되는데요. 이 도는 약분이 되면서 약분이 4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4. 얘는 4, 4, 16. 45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45분의 4파이가 1번의 답이 되는 거고요. 2번 9분의 2파이. 그러면 파이를 180도로 바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0도가 되고 40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것도 지금 9분의 2 파이 라디안이란 말이에요. 네, 라디안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도만 없으면 돼요. 도가 있는 거는 60분법, 도가 없는 건 다 라디안이 되겠습니다. 단위가. 자, 파이가 있는 거는 요걸 60분법으로 바꾸게 되면은 180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는데, 파이가 없는 거는요. 이거 지금 얘도 라디안 각이고 얘도 라디안 각이에요. 호도법 표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는지 지금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빨리 하려고 파이를 180으로 바꾼 건데, 이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아까 180분의 파이 곱하라 그랬죠. 이걸 도가 나오면은 그걸 거꾸로 해주면 돼요. 파이분의 180도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 20도, 그래서 4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분하면 도 없어지면 안 돼요. 여기 도가 없기 때문에 60도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파이분의 60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계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라디안은 60분법으로 바꾸면은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분의 360도, 도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60분법으로 바뀐 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도가 있으면은 지금 60분법이란 얘기죠. 그걸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는 도가 있는 거는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 주시고, 도가 없는 거는 도가 있는 거로 가는 거니까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도가 없는 거는 파이분의 180도. 네,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풀 때는 이걸 곱해야 되는지 이걸 곱해야 되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가 있는 거는 파이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180도분의 파이 요거만 외우세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거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헛갈리지 않으실 거가 되겠습니다. 일반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번 일반각. 한 동경의 위치를 나타내는 각은 한 가지가 아니며 무수히 많습니다. 이 무수히 많은 각을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시초선을 그려주고요.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고요. 시초선이 여기 있습니다. 자, 동경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동경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초선과 동경 사이요 사이를 각이라고 했죠. 이쪽이 양각이고 이쪽 방향이 음각이고 다 기억나시죠? 자, 여기를 30도라고 할게요. 30도. 자, 그러면 이 동경의 위치는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30도 그러면 이 방향을 여러분들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 방향 30도. 그런데 이 동경의 위치가 30도는 일단 맞습니다만 30도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게 아니죠. 자, 이 동경이 여기 한 바퀴 돌고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 바퀴가 360도니까 여기 한 바퀴 돌고 또 30도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30도 더해줘서 390도. 네, 이 동경을 얘기할 때 30도라고 얘기를 해도 여기를 쳐다봐야 되고요. 390도라고 얘기를 해도 이 방향을 쳐다봐요. 다른 방향 쳐다보면 안 됩니다. 390도.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두 바퀴 돌면은 720도죠. 360도 두 번 더 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750도도 이 동경을 나타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동경은 하나인데요. 각도는 그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는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30도, 390도, 750도, 네,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또 음의 방향으로 돌 수도 있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 수도 있고 두 바퀴 돌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 각도가 나옵니다. 이 여러 가지 각도는 이 동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동경을 30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너를 중심으로 30도 방향에 어떤 물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30도 금방 알아듣는데, 야, 너를 중심으로 390도에 어떤 물체가 있어. 390도 방향으로 어떤 물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390도 하면은 그 듣는 사람이 360도를 빼가지고 30도 한 번 더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예, 듣는 사람이 좀 혼란스럽겠죠? 일반적으로 30도를 쓰는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 30도라는 이 각이 동경의 위치가 30도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390도, 750도 여러 가지 각도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바로 이 각을 이 동경의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일반각. 그래서 30도를 일반각으로 표시하라 그러면 30도 적어 주시고 앞쪽에다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n은 정수,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각, 대표각, 각도가 여기 390도, 750도, 30도 다 같은 동경인데요.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을 대표각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각을 쓰시고 360도 곱하기 n을 적어 주시면 돼요. n은 정수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이 n이 1이다. 한 바퀴 돈 거예요. 2다. 두 바퀴 돈 겁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다.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돈 거를 의미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붙으면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자, 일반각 표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420도를 일반각으로 표시하라. 자, 지금 이게 360도가 넘는 각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돈 거죠. 한 바퀴 돌고서 몇 도가 남나요? 360도를 빼면 되는 거죠. 420도에서 360도 빼면 60도가 남습니다. 네. 일반 각을 표시할 때는 이 0도에서 360도 사이 대표각, 여러분들 어떤 동경이 420도 상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이 생각을 오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0도하고 360도 사이에 있는 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걸 대표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 각을 나타낼 때에는 420도를 일반각으로 표시라고 나왔을 때 이 한 바퀴가 넘는 각은 이렇게 대표각으로 바꿔 주시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 n은 정수,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360도가 넘는 각은 360도 안에 있는 각으로 바꿔서 일반각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각도가 30도로 안 나오고 이 각도가 6분의 파이로 나왔습니다. 30도나 6분의 파이는 같은 각인데요. 이거는 60분법으로 표시한 각이고, 인간이 가장 빨리 인식하기 편한 각이 되겠습니다. 6분의 파이, 호도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6분의 파이를 일반각으로 표시하라 그러면 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도 이걸로 가면 안 돼요. 이 단위를 맞춰야 돼요. 호도법이라는 거는 한 바퀴가 2파이죠. 그래서 n, 요 바퀴수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6분의 파이를 일반각으로 표시하시오 그러면은 2n 파이 쓰시고 플러스 6분의 파이 쓰시고 n은 정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일반각에 대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1번, 다음 각을 일반각으로 나타내어라. 1번 25도. 25도는 0도와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대표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각을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는 이 각을 그대로 쓰세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5도 단 n은 정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2번 480도. 480도는 360도가 넘는 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표각으로 바꿔야 돼요. 자, 360도를 빼면 되겠습니다. 480도에서 360도를 빼면은 120도죠. 480도의 대표각은 120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60도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120도 단 n은 정수.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670도, 360도 넘죠? 네,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은 360도에다가 5를 곱해 보세요. 3, 5, 15, 5, 6, 30. 1800도인데 1670은 1800도보다 작기 때문에 네, 5를 곱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4를 곱해서 3, 4, 12, 4, 6, 24. 1440도가 4바퀴 돌았을 때의 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70도에서 1440도를 빼게 되면은 1670도의 대표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30도, 네, 2죠? 230도. 따라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30도 단 n은 정수. 네, 이렇게 일반각 표시를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대표각을 구하신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이거를 단 n은 정수, 이거를 붙여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2번 다음각을 일반각의 꼴로 나타내어라. 지금은 도로 나온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60분법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호도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호도법은 한 바퀴가 2파입니다. 자, 주어진 각이 2파이보다 작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2파이라는 거는 지금 분모가 여기 6이기 때문에 2파이라는 거는 6분의 12파이랑 같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6분의 7파이는 6분의 12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네, 이거는 대표각이 본인이 대표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도법으로 나왔을 때는 360도 곱하기 n 쓰지 마시고 2n 파이 쓰시고 더하기 6분의 7파이 단 n은 정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60도 곱하기 n 그걸로만 안 쓰시면 돼요. 2n 파이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파이로 나왔을 때는. 자, 5파이 2파이보다 크죠? 네, 2파이가 한 바퀴입니다. 2파이 빼면은 3파이인데 또 2파이 넘으니까 2파이를 뺄 수 있으면 계속 빼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4파이 빼게 되면 파이가 남죠? 5파이의 대표각은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다가 2n 파이 단 n은 정수.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네, 음수는 대표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2파이를 더해서 네, 양각으로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3분의 4파이에다가 2파이를 더해 줍니다. 2파이 더해 주는데 옆에 분모가 3이니까 2파이를 3분의 6파이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네, 더해 주시게 되면은 분모 더하면 안 돼요. 빼도 안 돼요. 분모는 3 그대로 쓰시고 여기 마이너스 4파이, 6파이, 2파이가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3분의 4파이는 대표각이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2파이 2n파이 단 n은 정수.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각 표시하는 거 네,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요 2n파이 단 n은 정수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일반각을 이용을 해서 약간 어려운 또는 복잡한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4번 두 동경의 위치 관계. 1번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의 값을 구해라. 단 세타는 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좌표 평면상에 세타가 6세타가 있는데 동경이 일치한대요. 자, 그냥 세타를 아무렇게나 그려주세요. 네, 이렇게 세타를
적어주시고, 자, 6세타 이거를 6배를 했습니다. 6세타를 했더니 동경이 일치했대요. 이렇게 와서 이게 한 바퀴가 돌고 왔는지 두 바퀴가 돌고 왔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6세타가 됐습니다. 지금 한 바퀴 돈 걸로 보이는데요. 네, 두 바퀴 돌 수도 있고 세 바퀴 돌 수도 있고, 자, 그 바퀴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다가 세타, 6세타를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경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6세타에서 세타를 빼면은 0도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0도. 네, 0으로 써도 됩니다. 라디안 각은 0이 되고요. 60분법은 0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0도. 지금 이게 한 바퀴 돌고 왔으면 0도가 아니죠. 그런데 위치가 같단 말이에요. 위치가 같기 때문에 일단 6세타에서 세타를 빼면은 0도가 나오는데, 이 0도라는 거는 네, 그냥 대표각이에요. 이 0도를 나타내는 각은 무수히 많습니다. 일반각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 일반각을 이렇게 더해줍니다. 360도 곱하기 n. 자, n은 정수.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적어 줍시다. 원래 적어야 돼요. n은 정수. 자, 이 0도가 0도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몇 바퀴 도는 곳까지 다 포함을 하는 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0도를 지금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시를 합니다. 다시요. 6세타에서 세타를 빼면은 동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표각은 0도가 되고 그 뒤에 일반각 표시를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할 때 이 각도, 세타의 각도를 구하는 겁니다. 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을 구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6세타 마이너스 세타는 5세타가 되는 거죠. 0도는 없는 거니까 무시하시고요. 360 곱하기 n. 자, 여기 5로 나눠주면은 세타는 5로 나눠주세요. 360도로 5로 나눠주면은 5, 7이 35, 5, 20. 72도가 되는 거죠. 72도 곱하기 n이 되겠습니다. 자, 5로 나눠주면은 72도 곱하기 n인데요. 자, n은 지금 정수이기 때문에 여기 정수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각은 0도랑 180도 사이이기 때문에 음수 넣지 마시고요. 1 들어가면 72도죠. 네, 0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0 들어가면 0인데 지금 여기 0도는 0도보다 커야 되니까 0을 넣게 되면 0이 나오는데 그거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1 들어가면 72도. 네, 요 사이 각이니까 네, 요 놈이 되겠습니다. 또 있나 보세요. 지금 1 들어갔죠? 2 넣어보세요. 2 72도 곱하기 2 하면 144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건 맞아요. 네, 답이 계속 나옵니다. 3 들어가면은 216도인데 이 각을 벗어나기 때문에 네, 정답은 72도와 144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를 계속 풀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두 동격이 나왔을 때 지금 뺐단 말이에요. 어느 경우에 빼고 어느 경우는 더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문제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경이 일치할 때는 빼면은 대표각이 0도가 된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네, 대표각 쓰신 다음에 반드시 뒤에다가 일반각 표시를 해 주시면은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
이게 다른 말로 나올 수가 있어요. 1번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의 값을 구해라. 단 세타는 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 이거 방금 푼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같은 방향일 때 세타의 값을 구하라. 네, 이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동경이 일치한다는 소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일직선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일직선상에 있고 동경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이쪽도 일직선상에 있는 거죠. 근데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이게 지금 방향이 다른 방향이고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있고 또 하나도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이 얘기는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또 답을 구하시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시면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을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은 내용이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 방향일 때 세타의 값을 구해라. 단 세타는 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 자, 지금 수학이라는 건 여러분 되도록 그림을 그려서 하셔야 돼요. 눈으로만 하지 마시고. 자, 세타의 동경을 그냥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가서 해도 사실은 돼요. 그런데 편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타, 이렇게 세타 잡아주시고 6세타의 동경이 세타의 동경과 이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 방향이래요. 그럼 쭉 선을 그어보세요. 네, 요게 바로 여기가 아니라 시초선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여기가 이제 6세타가 되는 거죠. 세타와 6세타의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 얘는 이 방향, 얘는 이 방향, 반대 방향. 이 되는 세타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세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타니까 6세타에서 세타를 빼면은 이 직선에 대한 각 180도가 나와야 돼요. 대표각. 네, 6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6세타는 여기서부터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이거. 세타는 요거야, 요각. 네, 이 각과 이 각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6세타에서 세타 빼면 요게 되는 거잖아요. 요게. 네, 직선의 요거 180도잖아요. 네, 그래서 6세타 마이너스 세타는 대표각이 180도가 되겠습니다. 이 대표각 잡아 놓으신 다음에 뒤에다가 360도 곱하기 n, 네, 이 일반각 표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5세타가 되죠. 자, 양쪽을 5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세타는 여기 5로 나눠주면은 5, 3, 15, 36도가 되죠. 360도 여기도 5로 나눠주셔야 돼요. 72도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n은 정수예요. 이제 여기 양각 0도에서 180도 사이니까 여기 n은 정수인데 음수 넣지 마시고요. 지금 0을 넣어보세요. 0을 넣으면 여기 0에서 36도 나오네요. 그렇죠? 36도는 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네, 합격이 되겠습니다. 이제 1 넣어보세요. 72도죠? 72도에다가 36도 더해주세요. 그럼 108도가 되죠. 네, 108도도 0도랑 180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합격이 되겠습니다. 이제 2를 넣어주세요. 2를 곱하면은 144, 36, 180도인데 네, 여기 등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 180도 이상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필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 방향일 때 세타의 값을 구해라.
네, 두 개 구했습니다. 세타는 36도, 108도. 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이 말이 같은 말이 어떤 말이 있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2번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 방향일 때 네, 세타의 값을 구하라. 방금품 문제예요. 요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이렇게 안 나오고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원점에 대해 대칭일 때 세타의 값을 구해라. 네, 원점에 대해 대칭일 때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를 뜻하는 겁니다. 네, 같은 언어 표현이니까 네, 헛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 방향일 때 어떻게 풀었죠? 6세타에서 세타 빼면 180도 대표각 놓고 뒤에다가 360도 곱하기 n 놨습니다. 네, 원점에 대해 대칭이 된다라고 나왔을 때도 그렇게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3번 세타의 동경과 5세타의 동경이 x축에 대해 대칭일 때 세타의 값을 구해라. 네, x축에 대해 대칭일 때는 또 어떠한 식이 나오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좌표평면 그려주시고요. 자, 그냥 세타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그려주시고 5세타를 그려주시는데 세타의 동경과 5세타의 동경이 x축에 대해 대칭이에요. x축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쵸? 요거 대칭이 되게끔 그러니까 요만큼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대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 동경의 각도는 세타가 되는 거고요. 이 동경의 각도는 여기가 아니라요. 여기서부터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 동경의 각도는 5세타가 되겠습니다.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는 5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여기 5세타랑 세타를 빼야 되는지 더해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각에서 이 각을 빼면은 요 각이 나오는데 요 각은 알 수가 없어요. 네, 어렵게 가서 알 수는 있는데요. 빼지 마시고 2세타랑 5세타를 더해버리면 이 세타가 지금 요 X축과 이 동경 5세타의 동경의 요 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5세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게 5세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타를 더해버리면은 이 세타가 이 각과 같기 때문에 네, 이게 한 바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5세타 더하기 세타는 네, 360도가 되겠습니다. 네, 360도의 대표각은 네, 0도가 되는 거죠. 네, 지금 360도로 놔도 되는데요. 대표각이라는 거는 여러분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이 대표각이 되겠습니다. 지금 360도로 놓고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360도로 놓고 해도 되는데 360도의 대표각은 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0으로 놓으시고 0도 놓으시고 더하기 네, 대표각 구한 다음에 반드시 일반각 표시해 줘야 돼요. 네, n은 정수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세타가 되죠? 6세타예요. 여기 양쪽을 6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은 세타는 6으로 나누면 여기 0은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가 60 곱하기 60도 곱하기 n이 되는 거죠. 얘는 n은 정수니까 지금 각도가 0도보다 커야 되니까 네, 음수 못 들어가고 0도 못 들어가네. 0 나오니까 네, 1부터 들어갑니다. 1 들어가면은 세타는 60도가 나오고요. 2 들어가면은 120도가 나오고요. 3 들어가면은 180도인데 180도 는이 없어요. 네, 그 다음 수는 다 180도보다 큰 수가 나오기 때문에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정답은 60도와 120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타의 동경과 오스타의 동경이 X축에 대해 대칭일 때 이때는 더하게 되면 360도가 된다라는 거. 네, 애우고 싶으신 분은 이거 애워도 돼요. 항상 X축에 대해 대칭은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가급적이면 수학 문제는 논리로 푸셔야 되는 논리로.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더해야 된다라는 거. X축에 대해 대칭이란 말이 나면 더해줘야지 이 360도 대표각 0도가 나온다라는 거. 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세타의 동경과 3세타의 동경이 Y축에 대해 대칭일 때 세타의 값을 구해라. 단 세타는 0도와 360도 사이에 있다. 자, 그림을 또 그려주세요. 자, 세타의 동경, 세타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세타가 되겠습니다. 3세타를 그리는데 여기서 시키는 대로 그려주세요. Y축에 대해 대칭이래요. 세타의 동경과 3세타의 동경이 Y축에 대해 대칭이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Y축에 대칭으로 넣으면 대충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 각도가 3세타가 되는 거예요. 얘는 요 각도가 세타가 되고요. 이 동경 세타, 이 동경 3세타. 네, 그게 Y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Y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요 각과 요 각이 네, 요거 같은 각이 되는 거죠. Y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대칭이 되겠습니다. 그걸 Y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쪽을 Y축에 대해서 접었다 피면은 네, 이거랑 여기 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은연중에 세타라는 거가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 3세타랑 세타를 더하면은 네, 180도가 되는 거죠. 3세타와 세타를 더하게 되면은 네, 180도, 대표각은 18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반각 표시해 주세요. 360도 곱하기 n, n은 정수. 자, 그럼 여기 4세타가 되잖아요. 그럼 4로 다 나눠주면 돼요. 자, 세타는 4로 나눠주면 여기 45도가 되고요. 여기는 90도가 되는 거죠. 자, 얘는 음수 들어가도 되고 바퀴 정수니까 0 들어가도 되고 지금 0도하고 360도 사이기 때문에 네, 0을 넣어주세요. 0을 넣어주면 45도 나오죠. 세타는 45도. 자, 1 들어가면 90도니까 이거 더하면 135도가 되겠습니다. 135도. 2 들어가면 180도인데 45도니까 225도. 네, 3 들어가면 270도. 45도 나오면 315도. 4 들어가면 360도인데 360도 넘어가죠. 네, 그만 여기까지 이 문제의 세타는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X축에 대해 대칭인 것도 방금 전에 문제 푼 거에서 더했거든요. Y축에 대해 대칭인 것도 2개 더했습니다. X축에 대해 대칭인 건 더해가지고 360도가 360도가 나오는데 대표각 0으로 바꿔주시고요. Y축에 대한 대칭도 2개를 더해줘서 푸는 겁니다. 그때 대표각은 180도가 됩니다. 자, 5번 세타의 동경과 4세타의 동경이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일 때 세타의 값을 구해라. 네, 이것도 문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좌표평면 그려주시고요. 네, Y는 X를 그려주세요. 자, Y는 X 그렸습니다. 자, 세타를 그려주세요. 네, 이렇게 그려주세요. 네, 여기가 세타가 되겠습니다. 4세타를 그리는데요. 이거랑 Y는 X에 대해 대칭으로 그리셔야 돼요. 자, Y는 X,
요것이 직선이 y는 x인데 이거 대칭으로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선에 대해서 이 선에 대해서 저부터 피면은 이 선이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각이 같으니까 요 세타가 여기가 세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각은 이 동경의 각은 4세타가 됩니다. 그쵸? 이 세타 이것과 4세타의 동경이 이거에 대해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동경은 요 크기가 4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4세타고 요 세타 되면 90도가 되겠네요. 네, 4세타 더하기 세타. 네, 90도가 되는 거면 대표각이 90도. 자, 그러면은 일방각 표시해 줘야죠. 360도 곱하기 n. 지금 이 n은 정수를 빠뜨리고 쓰고 빨리 풀고 싶은데요. 이게 서술형에서 여러분들 제가 안 적어 놓으면은 빠뜨리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거나 깎이게 됩니다. n은 정수. 네, y는 x에 대해 대칭일 때도 이 두 각을 빼지 마시고 더해 줘야 돼요. 네, 논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5세타가 되고요. 90도 더하기 360도니까 세타를 5로 나눠주세요. 5로 나눠주면은 얘는 18도가 되죠. 얘는 72도가 되고요. 이제 이 세타가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걸 구하는 거니까 0을 넣으면은 18도가 되고요. 1 들어가면은 90도가 되고요. 2 들어가면 144도죠. 18, 162도가 됩니까? 네, 2 들어가면 144가 되고 18을 더하면은 150, 162. 네, 3 들어가면 216도죠. 216에서 3 들어가면은 18도 더하는 거니까 220, 234, 234도. 네, 4 들어가면은 288이 되고요. 4를 곱하면 18. 네, 290, 306도가 되는 거죠. 306도. 네, 이제 5 들어가면은 360도가 되기 때문에 28도 되면 360도 넘어갑니다. 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y는 x에 대해 대칭일 때도 이 두 각을 더해줘서 90도가 된다라는 거, 대표각이. 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다음 각은 제 몇 사분면 각인지 구해라. 여러분 사분면 아시죠? 좌표평면을 x축 y축이 4등분을 하는데 여기 1사분면, 여기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0도고요. 여기 90도, 180도, 270도, 여기 360도, 450도, 540도 이렇게 가죠.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이 대표각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0도하고 90도 사이에 있는 거는 제1사분면 각이라고 그래요.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거는 2사분면 각, 180도와 270도 사이에 있는 각 3사분면 사이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180도나 270도는 3사분면 아닙니다. 90도, 0도, 1사분면, 2사분면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디 사분면도 아닌 각이 되겠습니다. 네, X축에 있죠. 0도, 180도. Y축에 있죠. 90도, 270도. 0도, 90도, 180도, 270도는 이 축에 걸려 있기 때문에 혹자가 축각이라고도 부릅니다. 축각. 네, 이 사이에 있는 거, 그러니까 270도랑 여기 이제 이 방향이니까 360도죠. 얘는 그 사이에 있는 각은 사사분면 각이 되겠습니다. 자, 500도는 한 바퀴 넘어가니까 360도를 빼주세요. 360도 빼면 암산이 되니까 160도죠? 140도죠? 140도. 360을
빼면은 140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40도는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는 제2사분면 각이 되겠습니다. 1120도 네, 바퀴수를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빼야 되는데요. 360도가 한 바퀴인데 여기다 이 각도랑 비슷하게 3을 곱해 볼까요? 세 바퀴 돌았다고 치고 3, 3은 거 30초 1080이죠? 1080도 여기서 1080도를 끄집어냅니다. 1120도에서 1080도라는 바퀴수각을 빼주세요. 빼주면은 40도가 나옵니까? 40도죠? 네. 40도는 0도랑 90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는 제 1사분면 각이 되겠습니다. 자, 1240도, 1080도를 빼볼게요. 1240도. 360을 계속 빼내도 되는데요. 그거 좀 시간이 걸리죠. 네, 1080도 이렇게 근사치 오게끔 바퀴수 정해놓고 그 각도를 빼줍니다. 바퀴수 각을. 240에서 80 빼는 거니까 160도가 되는 거죠. 160도. 160도면은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으니까 요거는 제2사분면 각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일반각을 이용을 해서 몇 사분면 각인지를 알아보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세타가 제1사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인가? 네, 지금 여기 제자가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인가? 자, 구해 보겠습니다. 세타가 제 1사분면의 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타는 0도하고 90도 사이에 있는 각이에요. 네, 이 대표각이 나왔을 때에는 대표각 다음에 일반각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타라는 거는 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은 정수 지금 여기서 빼겠습니다. 9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네, 이 일반각 표시를 해 주시고요. 이제 3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둘, 세 군데를 3으로 나눠 주시면 돼요. 0은 필요 없고요. 3으로 나눠주면은 120 곱하기 n이 되고요. 얘는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 3으로 나누면 30도가 되고요. 3으로 나눠주면 120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다 0을 넣어보세요. 0을 넣으면은 3분의 세타라는 거는 0을 넣으면은 0. 여기에 0 들어가면 30. 이렇게 되죠. 또 이제 1을 집어넣으면은 3분의 세타는 1을 집어넣으면 120도. 1 집어넣으면 120, 30, 150도가 되는 거죠. 네, 2를 집어넣으세요. 240도. 2를 집어넣으면 270도가 되는 거고요. 네, 이제 2 집어넣었죠? 3 집어넣으세요. 3 집어넣으면은 360도하고 390도가 되는데 이 각은 이 각과 동일한 각이 되겠습니다. 그쵸? 360도의 대표각은 0도는 0일 때는 도를 안 붙여도 0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요 규칙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0도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390도는 3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 계속 나가는 건 무의미해요. 여기 또 나오는 거는 이 각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 몇 사분면 각인가는 이렇게 대표각 0도에서 360도 각을 구하신 다음에 요거 1사분면이죠. 요거는 180도가 안 되니까 2사분면이에요. 요거는 3사분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가 제 1사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제 몇 사분면 각인가?
제1사분면, 네, 요거 2사분면이죠. 요거 3사분면이고요. 그쵸?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 잘 유심히 이 과정을 봐주셔야 됩니다. 2번,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일 때 6분의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인가? 네, 방금 한 거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세타가 제2사분면이죠. 세타는 2사분면이 2사분면. 90도보다 크고, 네, 180도보다 작아야 돼요. 자, 이렇게 대표각 다음에 일반각 표시 꼭 해주셔야 돼요. 360도 곱하기 n, 360도 곱하기 n 해주시고, 네, 세타는 이제 이 각과 이 각 사이에 있으면은 항상 제2사분면 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6분의 세타를 물어봤어요. 다 6으로 나눠줍니다. 6으로 나눠주면은 60도 곱하기 n이고요. 이거 6으로 나눠주면 15도죠. 얘 6으로 나눠주면 6분의 세타가 되겠습니다. 6으로 나눠주면 30도가 되고요. 60도 곱하기 n이 되겠습니다. 이제 0을 넣으세요. 0, 0, 15도랑 네, 6분의 세타는 15도와 30도 사이에 있고요. 네, 이제 1 들어갑니다. 1 들어가면은 60이면 75도. 1 들어가면 90도. 네, 빨리 쓰려다 보니까 보기가 또 이상하네요. 2 들어갑니다. 2 들어가면 120도, 135도가 되는 거죠. 2 들어가면 네, 150도가 되고요. 3 들어가면은 180도인데 195도가 되고요. 180도인데 210도가 되겠습니다. 네. 4 들어가면은 240, 255. 4 들어가면은 270. 네, 모든 사분면이 다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자, 5 들어가면은 315도죠. 5 들어가면은 330도죠. 6 들어가면은 360도, 15도. 375도인데 이 15도랑 이제 동일한 각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각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세타가 2사분면 각일 때 6분의 세타는 제 몇 사분면 각인가? 1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입니까? 3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다 나옵니다. 제1, 2, 3, 4분면 각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제1, 4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따로따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에 바로 이어지는 영상은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내신과 수능 준비를 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